택배 박스를 올려놓고 위치를 표시하고 이 위에다가 이제 이 위치를 잡아서 재판 위치를 표시해야 되는데 이 위치 표시가 어디에 돼요? 이 박스에 되는 거잖아요. 인쇄 끝나고 드러내고 박스는 얘 치우고 다른 박스가 와야 되는데 걔는 위에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제재날다입니다. 오늘은 골판지 택배 박스 인쇄할 때 유의해야 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 영상 중에 조회수가 가장 높은 게 바로 택배 박스 셀프 인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보신 분들이 문의를 하셔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영상이 길다 보니까 띄엄띄엄 보셔서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택배박스 공장에서 주문할 때 인쇄까지 맡기면 되지 뭘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가 이러고 있는 이유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택배박스 공장에서 인쇄를 진행하시려고 하시면 최소 수량 이상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그 최소 수량이 좀 많아요. 보통 500장, 많게는 1000장 이상 진행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한 가지 박스 사이즈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박스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일 한두 가지 박스로 모든 주문을 쳐낼 수 있으면 그나마 최소 수량에 도전해 볼 수 있을 텐데, 여러 종류의 택배 박스를 모두 최소 수량에 맞춰서 인쇄를 진행하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당연히 잘 나가는 쇼핑몰들이야 이 최소 수량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 영상을 보실 이유도 없겠죠. 자, 그럼 이제 택배박스 인쇄 요령을 한번 볼 텐데요. 택배박스 인쇄도 실크스크린 인쇄와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인쇄 요령이나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시켜 드리긴 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복습 삼아서 한번 간단하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판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쇄할 택배박스의 위치를 잡으세요. 그리고 여러 장 대량 인쇄를 하시려고 하시면 여기 내려놓은 박스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다음에도 이 위치에 계속 놓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인쇄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위치를 잡아줘요. 여기 위에 어디에 인쇄될 건지 이렇게 위치를 잡아 주시고, 위치가 잡혔다면 이번에도 그냥 인쇄를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재판의 위치도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대량으로 찍을 때 이 위치에다 계속 놓고 인쇄를 진행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표시하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올리고 스키즈로 보내면, 자, 이렇게 인쇄가 완료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만큼 인쇄 방법은 쉽고 간단하죠. 특히 골판지 택배 박스 재질 자체가 웬만해서는 인쇄 실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쉽게 여러분들도 인쇄를 진행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림의 크기를 얼마로 해야 할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택배 박스가 있을 테고요. 어느 면에다 인쇄하실지도 결정하실 거잖아요. 그 해당 면에 어느 정도 크기로 인쇄할지 결정하시면 되는데 이건 정말 순전히 고객님의 취향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림을 출력해서 해당 면에 직접 대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인쇄하시려고 하는 면에 너무 꽉 채워서 인쇄를 하시는 것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택배 박스에 잘 접히라고 이렇게 골들이 있잖아요. 여기를 꽉 채워서 만약에 그림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하시면 여기를 스키즈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 부분들 때문에 인쇄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미지를 너무 꽉 채워서 인쇄하시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어떤 잉크를 이용해서 인쇄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골판지 택배 박스, 그러니까 누런색의 그 박스는 수성 잉크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골판지 재질이 아니더라도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종이 재질의 박스라고 하시면 그것도 수성 잉크면 충분해요. 그럼 코팅이 되어 있는 박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유성 전용 잉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코팅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종이를 찢어 보시면 되는데, 종이가 잘 찢어지지 않거나 찢었을 때 비닐이 나오면 코팅된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성 잉크 같은 경우는 냄새도 없고 사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집이나 학교 뭐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처음 실크 스크린 인쇄를 진행한다고 하시면 수성 잉크가 이래저래 편하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코팅 없는 종이 박스를 이용하시면 좋겠죠. 이번엔 인쇄를 요게 한 면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여러 면에 진행할 때, 한 면 이상에다 진행할 때 그 경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렇게 할 경우에 선택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앞면 재판 따로 만들고 측면 재판 따로 만들어서 여기 인쇄하고 건조한 다음에 얘 인쇄하고 진행할 거냐, 따로따로 진행할 거냐, 아니면 이거보다 큰 재판을 만들어서 여기 있는 요 그림 두 개를 한 번에 넣어서 한 번에 인쇄를 진행할 거냐, 요거를 선택하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앞면 재판 따로, 측면 재판 따로 제작하시고 앞면 인쇄하고 건조 후에 측면 인쇄 가장 이상적이고 기본적이죠. 좀 빨리 끝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재판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 번에 인쇄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른 문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판 위에 그림을 두 개를 다 올려서 한 번에 인쇄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가 그림이에요. 얘는 앞면에 이렇게 중간에다 인쇄를 할 거예요. 얘를 인쇄하고 얘는 요 측면에다 여기에 인쇄를 할 거예요. 한 번에 쉽게 작업을 하시려고 하시면 여기 그림과 그림 사이의 간격 정확히 맞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높이 차이를 맞춰서 파일 작업을 한 다음에 재판 작업을 진행하셔야 인쇄할 때도 재판을 한 번만 올리고 얘도 인쇄하고 얘도 한 번에 원하는 위치에 인쇄를 진행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파일을 만들 때 요거처럼 그냥 센터 중간에다 그냥 몰아서 거리나 높낮이를 맞추지 않았을 때는, 자, 첫 번째 판에 앞면에다 인쇄를 이렇게 맞춰 놓고 인쇄를 하죠. 근데 이 위치는 측면에는 분명히 얘가 위치가 여기 위쪽으로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인쇄 끝나고 판을 들어서 얘를 다시 위치를 잡아야 되죠. 그리고 인쇄를 진행해야 돼요. 근데 한 장 인쇄할 때는 사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뒷면이 잘 보여요. 잉크가 묻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두 장, 세 장, 네 장, 대장으로 인쇄할 때는 한 번 잉크가 여기 묻잖아요. 그러면 이 뒷면이 안 보여요. 그러면 두 번째 장부터는 위치 잡기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파일을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재판을 하나로 만들어서 인쇄를 좀 편리하게 진행하시겠다 하시면 이렇게 미리 위치를 정한 다음에 그림과 그림 사이의 거리, 그림과 그림의 높낮이의 차이를 고려하셔서 정확하게 이 위치에 맞는 파일도 이렇게 제작을 하셔야 인쇄하실 때 편리하실 거라는 것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참, 그리고 그림 두 개를 재판 하나에 올리고 한 번에 인쇄를 쭉 진행하려고 이렇게 만드셨다 하더라도 한 번에 쭉 긁으시는 건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박스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골이 있거든요. 그러면 스키지가 진행할 때 이 골에 털커덕 걸려요. 인쇄 번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스키지로 여기 긁고 띄고 여기 긁고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인쇄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크 인쇄할 때 고정기가 있으면 편하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고정기가 없다고 인쇄를 못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고정기 없이 대량 인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택배 박스보다 재판이 좀 큰 게 좋아요. 왜 그런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이렇게라도 위치를 잡을 수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만약 택배 박스보다 재판이 작아요. 위치를 표시해요. 이제 얘 위치를 잡아서 재판 위치를 표시해야 되는데 그 위치 표시가 어디에 돼요? 이 박스에 되는 거잖아요. 인쇄 끝나고 드러내고 다른 박스가 와야 되는데 걔는 위에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택배 박스보다 재판이 가로면이나 세로면 둘 중에 하나라도 분명히 큰 곳이 있는 게 고정기 없이 대량 인쇄할 때는 훨씬 편리해요. 근데 재판이 작다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 재판의 위치의 기준은 이 박스에 맞춰서 잡을 거니까 굳이 박스 위치를 고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럴 때는 되도록이면 이런 굴곡이나 박스의 모양에 맞게 어느 정도 위치를 잡는 게 좋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잡고 인쇄를 한다 그러면, 자, 오른쪽 끝 쪽은 여기에 맞춰서 놓고 위아래만 여기 맞춰서 계속 놓겠다 생각하면 되는데, 물론 조금 불편하긴 하겠죠.
가끔 택배 박스에 2가지 컬러 이상을 인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럴 경우는 우리가 흔히 로터리 사도 인쇄기라는 것이 필요해요. 물론 이런 대량 인쇄건이 많거나 인쇄를 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작업의 정도 더 할 수 있고 시간도 충분히 절약할 수 있으니까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인쇄하시는 분들이 굳이 사도 로터리 인쇄기를 살 필요는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택배 박스에는 한 가지 컬러로 인쇄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무난하고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재판 하나로 사이즈가 다른 박스에 두루두루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근데 재판은 하나만 사용해서 비용 절감을 하고 싶으신 거니까 이럴 땐 딱히 방법이 있지는 않아요.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중간 정도의 사이즈, 그러니까 평균 사이즈를 제작하신 다음에 다양한 사이즈의 박스에 인쇄하셔야 되겠죠. 이럴 경우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인쇄 위치를 조금씩 조정하시면 돼요. 큰 박스에 인쇄할 경우 그림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센터에 인쇄하는 것보다는 사이드에 놓고 인쇄를 진행하시면 그나마 조금 나으실 수도 있어요. 궁금증 좀 해결되셨나요? 간단할 줄 알았는데 이전 택배 박스 셀프 인쇄보다 좀 더 길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택배 박스 인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궁금증이나 불안감이 이 영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봐도 모르겠다 하시면 그럼 이 영상이 문제 있는 건데 댓글이나 문의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충해서 영상을 업로드 하거나 답글로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